안녕하세요, 이덕준 의무사입니다. 여러 병 의원들을 자문하다 보면 임금 계약에 있어 특별한 관행에 대한 특징을 하나 마주하게 되는데요. 바로 네트제 임금제입니다. 네트제를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다소 생소한 개념일 텐데요. 오늘은 네트제 임금 계약의 특징과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제 계약이란 월급의 실수령액이 고정된 임금 계약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월급은 세전 금액이 고정되고 매달 4대 보험료, 소득세, 보험료 정산 등 재세 공과금의 변동에 따른 실수령액이 바뀌는데요.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면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고정되고 공제 금액의 변동에 따라 세전 금액이 매월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세전 300만 원인 근로자가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발생이 되면 실수령액이 이 그림과 같이 낮아지지만 네트제로 세후 300만 원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발생하더라도 전체적인 공제액을 조정하여 실수령액을 동일하게 맞추게 됩니다. 살펴본 것처럼 네트제에서의 임금은 일반적인 급여 상식과는 다르다 보니 노동관계법령의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을 산정할 때는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고 세후 금액으로 계산하거나 변동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잘못된 금액을 산정해서 지급하는 바람에 임금 체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간혹 네트제로 계약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트제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 전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트제로 급여를 지급한 후 간혹 소득세 연말 정산 환급분을 누구에게 기속해야 하는지를 두고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로자는 세전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돌려받은 것이므로 환급분은 근로자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회사는 세금은 회사에서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무관하고 환급금은 회사가 기존보다 많이 납부해서 발생한 것이니 회사가 돌려받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여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세 환급분의 성격을 두고 대법원과 노동부는 지속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해왔는데요. 대법원에서는 회사가 매달 근로자의 실수령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명칭을 불문하고 회사가 대납하기로 한 해당 근로소득세 상당액은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반면에 고용노동부는 네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회보험료 등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가 어렵고 소득세 환급분은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납부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기속되지 않고 회사에게 기속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용노동부에서도 2023년 12월에 네트 계약 시 재세공과금의 임금성에 대해서 임금은 원칙적으로 공제 전 금액이 임금에 해당하고 재세공과금 또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간의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즉 대법원과 고용노동부 모두 소득세나 4대 보험료 등 재세공과금의 환급금은 모두 근로자의 임금에서 과도하게 공제했던 부분을 되돌려주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기속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약정된 실수령 외에도 추가로 환급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면 사실상 네트제가 무효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된 실수령액을 보장하기로 한 네트제가 노동관계법령을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재세공과금을 회사의 관리 영역에 두고자 했던 네트제 계약의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연말정산 추징 또는 환급분이 회사에 기속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오늘은 네트제 임금 계약의 특징과 관리 시 유념해야 할 부분을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